만약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남자는 나무다. 그럼 여자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젠더 그러면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떠오른대요. 옛날 버전이에요. 요즘 10대들은요 젠더 그러면 그거 안 떠올라요. 휴대폰 충전기가 떠오른대요. 근데 그 젠더가 그 젠더예요. 성교육과 관계교육을 강의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관계교육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손경희입니다. 친밀도에 5단계가 있어요. 친밀도 5단계는 뭐냐면 1단계를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인사를 해요. 어느 소속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간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조금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들 밥 먹자 그래요. 밥 먹자는 말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이랑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싶다, 더 앞으로 친해지고 싶다. 이게 2단계예요. 그래서 이건 연인의 때 아니면 친한 사람과 친밀 관계 있을 때 2단계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친해졌어요. 그러면 3단계가 있어요. 취미생활 공유예요. 우리가 친해지고 나면 뭘 좋아하는지를 서로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친밀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마 이걸 연애할 때 아니면 친한 사람들하고 할 때 이 3단계는 유난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바로 4단계, 얘가 가장 포인트예요. 바로 이게 나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팠던 자기의 과거, 힘들었던 자기의 생활, 아니면 꼭 알려야 되는데 용기가 없었던 거, 근데 용기 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치밀한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솔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또 상처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때 또 헤어져요. 그래서 4단계가 무조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단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급속도로 친해져요. 그러면 사적인 걸 친해지니까 제가 말한 5단계예요. 이제 우리가 그때 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킨십도 하게 되고요. 같이 있고 싶고요. 더 친밀해지려고 시간과 돈과 뭐든지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단계가 가기 전에는 1, 2, 3, 4, 5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친밀함의 5단계로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교육으로 거의 이제 26년 경력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난 거예요. 성교육을 하지만 성교육 반대 방향은 뭐냐면 성범죄라는 게 있어요. 성과 관련된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을 범죄자가 되기 전 단계에 상담, 자문, 조사, 징계를 내려요.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봤더니 뭔가 잘못됐더라고요. 아까 말한 소통이요. 가해자 추정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떤 관계였냐, 그 상대방과. 여기는 남자 가해자, 여자 가해자 다 포함이에요. 가해자들이 물어보면 거기다 5단계를 얘기해요. 우리는 동의받고 성관계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런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다. 근데 남자 피해자, 여자 피해자를 만나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만난 게 다래요. 뭐 채팅했을 때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대요. 그러면 단계로 보면 1일 내지 2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자세히 모른대요. 그냥 애칭만 알고 있지 어디 사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난대요. 자유권이라든지 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그럼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게 데이트 폭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트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할 때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이런 갭들이 있어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계에 대해서 너무 건너뛴다던가 나랑 같을 거라고 너무 앞질러 간다던가.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동물 중에서도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 말, 가치관, 습관,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할까봐 나라는 사람을 오해하거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하는 와중에 전혀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뜨고 있는 MBTI처럼 전혀 나랑 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를 맞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걸 많이 물어요. 만약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남자는 나무다. 그럼 여자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열매, 뿌리, 태양, 뭐 그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고요. 그리고 우리가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체성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면 상대방도 주인이어야 돼요. 나무면 나무여야 되거든요. 남자 나무, 여자 나무. 그래서 주체와 주체끼리 만나지 주체와 객체끼리 만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려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배려가 아니라 나부터 존중. 그래서 남자 나무, 여자 나무. 상호 존중법으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천천히
상호 존중법을 배워나가서 연인 관계까지 갈 수 있도록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를 오픈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제가 이런 이혼한 경험이 있다. 강의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뽑는 건 후회하지 않기예요. 이혼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상담도 가보고 다른 사람 도움도 요청해보고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진 않았나? 그래서 저 또한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거든요. 상담도 하고 미술치료, 심리치료, 뭐 드라마 치료까지. 남편을 떠나서 내가 변하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서로 길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우리가 각자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후회가 덜 하더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봤고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공부예요. 공부. 제가 이렇게까지 된 건 바로 공부한 거거든요. 책도 보고 대화법도 배우고 시대 흐름도 읽고 가치관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근데 곰곰생각하니까 내가 내 얘기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냥 꾹꾹꾹 눌러뒀더라고요. 그걸 책으로 배운 거예요. 여성으로서 주체성 있는 걸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 이게 연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주체성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여행 가기를 좀 추천해요. 제가 혼자 여행을 가봤거든요. 뭘 먹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먹을 걸 했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만나게 돼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나를 찾아가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검색을 하잖아요. 여행 가면 내가 산을 가고 싶은지 바다를 가고 싶은지 내가 진짜 즐기면 사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좀 줄어들면서 여유가 있어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이혼하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혼 전 장점 단점, 이혼 후 장점 단점 쭉 적어보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혼하시라고요. 무작정 하지는 마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과정을 다 거쳐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노하우 아니면 팁 이런 걸 좀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연애할 때부터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20대 애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요. 자기 본성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사람들은 연애할 때 보면 약간의 가면을 써요.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면과 가면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언제일까 봤더니 20대, 30대들이 제일 1위로 뽑는 게 술자리가 많이 나왔어요. 자기가 술에 취하다 보면 헛소리도 하게 되고 돈을 막 내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필름이 끊기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술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너무 웃겼어요. 이게 20대라 가능한 것 같아요. 남성들의 본성을 알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게임 PC방을 갈 때래요. 취미생활로 PC방을 가보래요. 욕을 많이 한다든지 흥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차 운전을 할 때 약간의 본심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 워낙 빚이 많잖아요. 이게 합당한 빚인지 과한 빚인지 계획이 있는지 이걸 언제까지 끝낼 건지 그냥 터무니없는 건지 경제력 테스트 해야 돼요. 이거는 경제력은 무시 못해요. 돈에 대한 가치는 저는 인간관계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건 경제관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관념 체크, 이제 세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최고 난이도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연인이다 보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싸우기 전, 싸우는 과정, 화해하는 과정을 다 봐야 돼요. 숨는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했다가 한 달 있다가 푸는 사람인지 아니면 직면하는 사람인지 회피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 갈등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 싸웠다 그러면 살짝 좀 싸워보라고도 해요. 인간관계의 가치관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들도 다 달라요. 너무 안 맞았는데 서로 보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너무 같은데 서로 또 너무 같아서 너무 주체성이 강해요. 틀리다고 해서 헤어지거나 같다고 해서 맞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그거 맞춰가는 사람들의 소통 기술법도 달라요. 다르지만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건 극히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시너지 효과예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말할 때 이쁜 말 하는 사람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싸웠어요. 뭘 해도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끝은 이거예요. 내가 반성하고 변할 의지가 있냐 없냐. 저 같은 경우도 좀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저는 강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그냥 독백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보여요. 타인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강의가 있고 이들이 원하는 강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늘 하던 강의를 없애고 이분들이 듣고 싶은 거를 해봤어요. 처음에 낯설죠.
그리고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얻어진 시너지는 되게 커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인이 얘기하는 걸 수용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인간관계 개인사까지 가더라고요. 넓게 보면 싸웠을 때도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과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요. 안 맞으면서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노력하고자 하는 변화 의지, 안 맞지만 서로 노력해서 변화하고 하는 의지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성교육 강사로 이름을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성교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집안에서 교육을 할 때 인간관계부터, 관계교육부터 하고 그다음에 성교육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돼야 성교육도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성교육만 너무 초점 맞추지 않기를. 그래서 제 꿈은 이렇게 넓게 가자. 당신의 라이프 모멘텀을 응원합니다.